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일본에서는 사고 대비용으로 암호화폐 비축을 의무화시키겠다라는 소식입니다. 일본 공영방송이죠. NHK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일본 금융청이 암호화폐 비축을 의무화시키겠다라는 그 연구 결과를 내놨다고 합니다. 일본 금융청은 일본 그 암호화폐 연구회를 통해서 현재 규제 강화나 그 각종 그 규제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현재 연구 중인데요. 여기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외부 인터넷으로 연결된 보관을 하는 그 암호화폐 거래소일 경우 보관액 이상의 가상화폐를 확보하도록 하겠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은 아직도 가상화폐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랑 연결되는 거래소, 인터넷으로 연결된 거에서 보관하는 그 거래소는 무조건 그 해킹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본 표현을 그대로 쓰자면 그 이상의 가상화폐를 확보하도록 하겠다 해서 증거금 거래에도 상한을 설정하겠다. 우리들 주식 거래하실 때도 뭐 신용을 하실 경우에 증거금 거래에서 얼마까지 이제 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에 관한 것도 상한을 설정하겠다. 그래서 따라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건데요. 호칭도 이제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일본은 현재 가상화폐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가상화폐를 암호자산이라고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현재 그 연구 결과가 나와 있고 그 보고서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자금결제법의 상황에서 현재 가상화폐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을 현재 국회 내년 봄 정기국회를 통해서 암호자산으로 바꾸겠다라고 현재 이야기했고요. 일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철저하게 현재 그 암호화폐 연구에서 금융청 산하 연구에서 철저하게 소비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우리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 같아서 첫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월가 기업들 시장 진입 속도 조절이라는 제목의 그 이슈를 삼아봤습니다. 이 소식은 블룸버그 통신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그 현재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월가의 많은 금융기업들이 현재 그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현재 들어가는 것에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암호화폐 사업에 대해서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는데요. 또한 암호화폐 가격이 갑자기 폭락하는 바람에 비즈니스 가치도 현재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어제 오늘 갑자기 그 비트코인 가격도 한 6% 이상 떨어졌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골드만삭스가 사업을 더디게 한다는데 골드만삭스는 뭐 암호화폐 트레이드 전문 데스크를 개설하겠다는 뉴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커스터디죠. 커스터디 서비스도 하겠다라고 했죠. 커스터디 서비스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주식 매매할 때 뭐 돈도 맡아주고 환전도 해주고 실물도 맡아주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 매수도 대행해주는 그런 서비스인데 그런 걸 하려고 했는데 현재 가격이 떨어지면서 또 정부의 명확한 규제 방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증권으로 규제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다. 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선물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현재 좀 지연되고 있어서 기간 수요를 좀 찾아야지 서비스가 가능하겠다라는 뭐 입장을 갖고 있다고 그러고요. 시티그룹 같은 경우도 미보유를 해도 암호화폐를 미보유해도 디지털 일탈 증서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걸 개발해 놨는데 현재 좀 지연되고 있다는 소리고요. 그다음에 솔리드X 많이 들어보셨죠? 솔리드X가 뭐 했죠? 비트코인 ETF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죠. 비트코인 ETF 신청을 해놓고 있는 솔리드X의 대표가 비트코인 비즈니스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솔리드X도 비트코인 ETF가 현재 승인이 안 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월가 기업들이 이 솔리드X의 대표가 한 말을 잠깐 보면 월가 기업들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심지어는 과대망상이라는 표현까지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룸버그가 지금 현재 보도한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전체로 하락장에도 모든 금융기업들이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서서히 진행을 하고 있다. 다만 시장 진입 속도는 조절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재 월가의 많은 금융기업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긴 들어와야 되는데 언제 들어올 것이냐를 대비하기 위해서 서서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뭐 남북 경협에 대비해서 뭐 철도도 조사하고 뭐 철도 착곡식도 했다고 하는데 언제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대신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서 언제든지 남북이 제재가 풀려될 때는 언제든지 빠른 속도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와 똑같은 이치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슈로 월가 기업들 시장 진입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라고 삼아봤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요. 암호화폐 도난에 대해서 거래소 손해배상 책임 없다라는 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요 거래소 이용자가 신청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불인정을 판결을 했답니다. 빗썸 이용자인 A 씨가 손해배상 소송을 했는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분이 4억 7천만 원 상당의 원화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억 7천만 원 상당의 원화 포인트가 상당한 금액이죠. 상당히 이 금액을 갖고 계셨는데 작년에 그 해커로 추정되는 사람이 이 원화 포인트, 그러니까 돈이죠. 우리나라 원화로 돈으로 이더리움을 구매했대요. 모두 4번에 걸쳐서 외부로 인출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A씨 모양으로 해서 해커가 침투해서 돈을 현재 빼가서 이더리움을 샀다고 하는데 나중에 살펴보니까 이 A씨 계정에는 뭐 121원 포인트만 남아 있고 그다음에 0.779418호 길기도 합니다. 이더리움만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4억 7천에서 뭐 거의 뭐 4억 7천만 원 다 빼야 갔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그 손해를 보게 되니까 이분이 금융기관의 정도의 보완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 따라서 우리 빗썸도 금융기관 아니냐라고 해서 현재 금융회사 정도 아니냐라고 해서 현재 소송을 제기했는데 빗썸이 피고가 되겠죠. 일단 소송을 당했으니까요. 전자그룹 금융거래법상 우리는 금융회사는 아니다. 우리는 뭐 금융위원회 허가받은 회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법원에서도 전자금융법을 유추해서 금융기관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법원의 판결을 잠깐 보셔야 될 게 일반적으로 재화 구매가 안 되고 암호화폐는 가치 변동의 폭이 너무 크다. 또 현금 예금으로 해서 교환이나 보장이 안 돼서 투기적 수단이라고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판결문에.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좀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개인정보를 유출시켰다는 증거도 없고 주소도 변경 가능하기 때문에 알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한테 이분한테 10번에 걸쳐서 출금 인증 코드를 문자 메시지로 발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분이 좀 발견을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내용을 볼 때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냥 무심히 보실 게 아니라 본인들의 거래소에 어떤 포인트를 현재 넣어놓으셨으면 그런 부분들 혹시 문자 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유심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서 3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암호화폐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톡톡코인 365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